2020년 7월 두 달째 이어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중국을 생지옥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폭우에 이재민의 숫자는 이미 3천만 명을 훌쩍 넘기고 있었으며 피해액은 한화 15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그러던 중 중국 SNS에 업로드된 하나의 영상이 아주 커다란 화제를 몰고 오게 되죠. 중국 내에서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소름 끼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와 동시에 중국 정부가 상황을 파악한 즉시 완전 삭제와 강도 높은 검열을 실시하게 만들었던 해당 영상의 내용은 바로 중국 정부의 붕괴를 몰고 올 대재앙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덩 샤오핑이 1978년 개혁 개방을 공식화한 이후 중국의 거대한 영토와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급격한 경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는 곧 전력 소비량의 폭증으로 이어졌고 중국 정부는 막대한 수요를 감당 가능한 대규모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는데요. 제시된 수많은 후보 중 채택된 것은 수력 발전소였죠. 화력 발전소의 환경오염 문제,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 등 여러 위험 요소들을 고려한 결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예전부터 중국 지도자들이 눈독을 들여왔던 수력 발전시설 건설 계획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쯔강이라고도 불리는 장강은 나일강과 아마존강 다음 가는 길이를 자랑하는 아주 거대한 강인데요. 수문으로 물을 막으면 배가 거슬러 올라가게 할 수 있고 또 물의 힘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중화민국의 초대 임시 대총통을 역임한 순원이 1919년 저서를 통해 장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댐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장강에 댐을 건설하려 시도했던 바 있죠. 그러나 건설 사업이 구체화될 때마다 내전이나 문화 대혁명 등의 커다란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탓에 장강에 초대형 댐을 건설한다는 아이디어가 수십 년째 계획으로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1986년 중국 공산당이 다시금 댐 건설 계획을 부활시키며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정리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92년 댐 건설 여부를 투표하기 위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되었죠. 구당협, 무협, 서릉협 이렇게 세 협곡을 가로막아 대규모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해당 법안에 대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임에도 전체 대의원 2608명 중 반대표 177명과 기권표 664명이 나왔던 것인데요. 찬성률은 고작 67.1%에 불과했죠. 수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 정도로 커다란 댐을 건설할 경우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찬성표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 더해 지도부가 해당 댐 사업을 국가의 백년대계 프로젝트로 삼아 중국 공산당의 기술력과 국력을 과시함과 동시에 국가 현대화의 상징으로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댐 건설은 강행되었는데요. 그렇게 1994년 착공이 개시되어 2006년 완공된 세계의 협곡댐 일명 산샤댐은 반대파들의 우려를 그대로 재현하기 시작했죠. 양쯔강 돌고래를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하였고 여러 유적지가 침수로 파괴되는 등 커다란 악영향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약 14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댐 건설로 인해 고향이 수몰되어 강제로 이주해야만 했고 물길이 가로막힌 호수나 습지가 말라붙으며 지역 생태계까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산샤댐의 크기는 너무나도 거대했죠. 투입된 건설 자재는 콘크리트 2794만 세제곱미터와 철근 46만 톤으로 모두 이어붙일 경우 만리장성보다 더 길어지는 가히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댐의 높이는 약 185m였으며 길이는 2335m에 달했는데요. 저수 용량은 약 390억 톤으로 소양강 댐의 13배 규모를 자랑하죠. 이는 나사가 산샤댐이 저장한 물의 무게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약 2cm 이동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져 하루가 100만 분의 0.06초 정도 길어졌다는 계산 결과를 내놓았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저수량입니다. 차르본부와 같은 초강력 핵폭탄으로도 자전축에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실로 말도 되지 않은 규모인데요. 그 탓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발전량만큼은 어째서 중국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장강에 댐을 건설하고자 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산샤댐의 연간 발전량은 988억 킬로와트시로 서울시의 2.1년치 전력 사용량에 맞먹습니다. 국내 최대의 원자력 발전단지 고리 원자력 본부의 발전량조차 산샤댐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의 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부작용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최악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바로 댐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국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인해 6시간 강수량 83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며 반차오 댐이 붕괴, 약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11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해당 참사를 기밀로 지정해 철저히 은폐하는 중이었던 중국 정부는 또다시 초대형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나라 전체의 위신이 흔들린다라고 판단, 산샤댐의 설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천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한 폭우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되었던 반차오 댐이 2000년에 한 번 내리는 폭우로 붕괴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던 만큼 가능한 튼튼하게 산샤댐을 건설한 것인데요. 77개의 수문에 더불어 34개의 발전기 수문이 설치된 산샤댐은 이론적으로 최대 초당 15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방류할 수 있죠.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로 기록된 1870년 경호 홍수의 초당 유입량 10만 5천 세제곱미터를 훌쩍 넘어섭니다. 즉 어떤 폭우에도 댐이 넘칠 일이 없도록 설계된 것인데요. 산샤댐은 100만 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한 폭우로 초당 7만 세제곱미터의 유입량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완공으로부터 불과 14년 만에 중국 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바로 극심한 환경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의 원인 중 하나는 대규모 공업단지에 있었는데요. 배기가스를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공업단지는 약 40년간 중국 상공의 대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을 축적시켰죠. 그리고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코로나19가 팬데믹 사태를 불러옵니다. 중국 당국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공업단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중단된 공장 가동에 대기의 에어로졸과 온실가스가 급감,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가 몹시 커지는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 결과 2020년 중국에 100만년급 폭우 사태가 발생하고 맙니다. 초당 7만 5천 세제곱미터의 유입량을 마주한 산샤댐은 턱끝까지 차오른 물에 경악하며 끊임없이 방류를 시행했는데요. 하류 지역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제방을 폭파하는 등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반복되었죠. 무려 7천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해당 폭우 사태에 중국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산샤댐도 반차오댐처럼 붕괴하는 것은 아닌가? 2005년 기밀이 해제된 반차오댐 붕괴 사건의 실상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바 있는 중국인들이었기에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모두의 가슴 속에 불안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바로 이때 중국 SNS상에 하나의 영상이 유포되었죠. 그 내용은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상세히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산샤댐이 무너지는 것이 영상의 시작이었는데요. 댐의 하류는 양쪽에 높은 산이 있어 물이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직진하도록 만들어주죠. 댐에서 풀려난 300억 톤 이상의 담수는 산맥이 만들어준 물길을 따라 무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이는 댐 하류에 위치한 첫 번째 도시 이창까지 단 30분 만에 도달 가능한 속력인데요. 국내에서는 일흥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부산광역시보다 80만 명가량 더 많은 사람이 사는 인구 410만 명의 대도시죠. 평야에 도달하는 순간 물이 넓게 퍼짐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시속 70km 이상에 유지되며 물의 높이는 무려 20m에 달합니다. 5시간 후 이창시는 완전히 침수되어 10m 높이의 물에 잠긴 수중도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창을 지난 대량의 담수는 또다시 산맥 사이의 강으로 진입해 시속 60km 이상을 유지하며 다음 도시로 질주하죠. 물의 높이는 15에서 20m에 달합니다. 이제 산간 지역을 지나 물은 넓은 평야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속도는 시속 25km 정도로 크게 감소했지만 높이는 여전히 8m에 달하죠. 장강을 타고 흐르는 홍수의 유속은 시속 35km 이상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이윽고 인구 520만 명의 징저우시에 재앙이 도달하는데요. 징저우를 깊이 7m의 호수로 만들어버린 홍수는 곧바로 다음 도시를 향하죠. 외양시, 인구 500만 명의 도시이자 산샤댐에서 350km 떨어진 이곳까지 홍수가 도달하는 데에는 단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양 지역에는 동중호라는 커다란 호수가 존재해 물을 일부 수용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마저도 고작해야 침수된 도시의 수위를 5m 정도 낮추는 것에 불과한데요. 외양을 파괴한 홍수는 또다시 다음 희생자를 찾아 내달리죠. 댐이 무너진 지 10시간 후 거대한 파도가 인구 1300만 명의 우한시를 덮칩니다.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거치며 위력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물의 높이는 7m에 달하는데요. 다행히도 우한의 해발 고도는 18에서 40m이기에 5m 미만의 저지대만 모조리 침수되는 것으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도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한을 지나 다시금 양쪽의 산들이 위치하게 되며 급격히 좁아진 수로는 또 한 번 물의 속도와 높이를 크게 높이는데요. 댐 붕괴 15시간 후 주장시에 도착한 홍수는 인구 460만 명의 대도시를 수십 6m의 수중도시로 만들어버리죠. 그로부터 9시간 후 인구 930만 명의 난징시에 홍수가 도달합니다. 평시라면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폭우와 같은 사태로 댐이 붕괴했다면 난징시 역시 완전 침수된다고 영상은 설명하는데요. 난징시를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종료한 영상이 서술한 결론은 한층 더 끔찍했죠. 본 동영상은 장강 물길을 따라 위치한 재해를 입은 지급 도시들만을 보여주며 홍수기가 아닐 때 각 대형 호수에 남아있는 저수량을 기준으로 한 재난 예측입니다. 장강 물길을 따라 위치한 지급 도시에서 재해를 입은 총 인구는 약 7,185만 4,400명입니다. 소규모 도시 등은 아예 배제했음에도 극토록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산샤댐과 각 호수들이 여유를 두고 물을 담고 있는 평시를 가정으로 한 시뮬레이션이었는데요. 그러나 만약 산샤댐이 불행히도 붕괴된다면 열의 8, 9은 홍수기에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샤댐 붕괴라는 대참사는 영상이 업로드된 2020년 여름과 같이 댐과 호수에 여유 없이 물이 꽉 차 있는 시기에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죠. 해당 영상을 본 중국 시민들은 커다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중국 민간단체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완성도에 중국 정부가 직접 연구를 맡겨 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해명보다 검열과 통제를 택했죠. 중국 내 SNS에서 해당 영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삭제되었으며 영상을 유포한 이들은 공안과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기저기 퍼져버린 시뮬레이션 영상은 중국 시민들의 하드디스크 속을 넘어 전 세계 인터넷에 남겨져 버렸는데요. 무서운 점은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샤댐 붕괴 시 중국 지도부의 실각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대재앙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국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대만은 유사시 산샤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부대를 확대 편성하는 등 여차하면 댐을 붕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도적인 댐 폭파는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전쟁 범죄지만 당장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협약을 지킬 리는 만무하죠. 한편 산샤댐으로 천문학적인 전력 생산량을 손에 넣은 대신 그 대가로 치명적인 급소를 얻게 되며 커다란 위험 부담을 지게 된 중국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산샤댐보다도 더욱 커다란 이득을 얻으면서 위험 부담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초대형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이 합쳐진 결과 과거부터 끊임없는 국경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에 위험 부담을 안겨주기로 마음먹은 중국은 인도 바로 위에 위치한 얄롱 창포강에 무시무시한 크기의 댐을 건설하려 시도 중이죠. 산샤댐 발전량의 3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 가능한 규모로 지어질 얄롱 창포댐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도의 생태계와 기후를 파괴 가능한 수준입니다. 만약 붕괴될 경우에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댐이 건설될 지역이 1950년에 규모 8.6의 대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는 만큼 인도 정부는 해당 댐 건설을 당장 취소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죠. 그러나 2025년 7월 중국은 막무가내로 얄롱 창포댐 착공에 들어가며 2033년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산샤댐이든 얄롱 창포댐이든 자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오로지 인간에 의한 거대한 수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지도 모르죠. 김유한 밤이었습니다.